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2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도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은 낮지만 경력과 정책은 뒤처지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해안 신진항에서 불에 탄 선박을 인양하는 작업이 기상 상황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주들은 도청 앞에서 진실 규명과 보상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 감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아산 8명, 천안 7명, 서산 3명, 그리고 논산이 1명입니다.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323명으로 늘었습니다. 19일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59.3%, 2차 대상자는 21.2%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1,140여 건 접수됐는데요. 이 가운데 사망이 7건, 중증 이상 반응이 17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구토 등 경증 사례입니다.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산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단비 기자, 서산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 오전까지 발생한 서산 지역 확진자는 12명입니다. 이 중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이 7명인데요. 맹정호 서산시장은 내국인 확진자 4명이 나온 사우나는 환경검체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요주점과 관련해서는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국인 확진자 7명에 대한 감염 경로는 확인이 좀 됐습니까? 아직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맹 시장은 정밀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전면 실시한다며 22일까지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를 어기고 확진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방역비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 공직자는 오는 26일까지 가족 모임을 제외한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자들께서는 이 진단검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호남과 충남을 오가며 연일 대권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네, 양 지사는 충남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치열한 당내 경선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충청 대망론으로 거론되는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출마 선언 후 광주를 방문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20일 충남 기자간담회에서 양 지사는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강조하며 경선 후보로서 첫 공식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18의 정신은 비단 그 광주 전남만의 정신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뿌리이자 기둥인 호남에서 첫 일정을 잡는 것은 어느 정치인도 대충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당 대권 후보 빅3와의 경쟁에서도 양 지사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지율이 따라가지 못할 뿐 4선 국회의원과 당 사무총장, 충남도지사 등
정치 경력과 정책 수행 능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알리는 것이 이번 경선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해소 정책을 갖고 겨뤄보면 지지율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격려,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 어떤 도덕성, 어떤 정책 수행 능력 이런 걸 한번 도표를 갖고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분이 많으시지만 저희 또 장점이 있고 저희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 양승조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충청 대망론의 적임자로 평가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도 출신 여부를 떠나 지역의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호흡한 적이 있냐며 본인 자신도 쑥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전면에 나선다면 정치 경험이 없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청의 이익을 위해서 충청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충청권 대망론이 주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560만 충청의 모욕이다. 그래서 그거는 순전히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양 지사는 주말을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앞두고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 감독에 들어갑니다. 노동부가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특별 감독에 창수하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현대중공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노동부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당진제철소를 감독한 뒤 현대제철 본사를 감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와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됩니다. 앞서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 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 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진 것과 관련해 지난 2007년 이후 현대제철에서만 3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태안 신진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사고 수습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인양 작업은 기상 여건이 나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선주들은 생계 대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화마에 휩싸였던 신진항. 아직도 2달 전 화재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인양 작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20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크레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인양 대상 선박 22척 가운데 현재까지 17척만 물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양한 거 여기다 꺼내놨다가 저쪽 배에다가 옮겨서 번거롭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도 있고. 태안군은 기상 여건이 좋지 않고 최대한 원래 형태를 유지하려다 보니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2차 해양오염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수습이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선주들은 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고호선 지원을 포함한 당장의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일부 피해민들은 중고호선을 대처를 해서 일부 작업에 나선 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금융지원 부분에서 배제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우리 그 중고호선 사오신 분들도 그 이자율을 현실화해서 소급 적용을 해서 이번 지원책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국과수와 함께 합동 감식을 마친 해경은 이달 안에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이후 피해 보상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대책위는 당국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관련 화재는 7건으로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전동 킥보드 화재의 원인 대부분이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과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화재 7건 가운데 5건이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가급적 실외에서 충전하고 충전이 완료된 전동 킥보드의 콘센트는 즉시 분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한 달이 넘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 세종 충남본부 김기용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안전속도 5030 도입 배경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매우 우수하지만 교통안전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36개국 중에서 35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는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낮추면 안전이 보인다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때 속도 변화의 폭이 클수록 사고의 피해를 나타내는 사고 심각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낮추는 5030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운행 규정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사고 발생은 속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속도가 높으면 움직임을 인지하는 동체 시력이 저하되고 전방을 보는 시야각이 좁아져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에도 상해 위험이 높은데 특히 차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가령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보행자와 충돌하면 중상해율이 93% 정도로 매우 높지만 시속 50km의 속도로 충돌하게 되면 72% 정도로 낮아져 시속 10km만 줄여도 중상해율은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5030 정책은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많은 운전자분들이 갑자기 속도를 낮추면 매우 답답하고 통과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져 반감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현실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는 아니지만 도심지 18km를 시속 60km와 시속 50km로 주행해 본 결과 불과 2분 정도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도심지 18km는 대략 대전광역시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길이 정도인데 주행시간 차이는 많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주 혼잡한 시간에서는 오히려 시속 50km로 주행한 통과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제한 속도를 50km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게 조금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여전히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전속도 5030은 모든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는 시속 50km로 규제하고 도심 속의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규제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현재 도시 지역 중에서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5030 정책에서 제외하고 있고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이나 구간에서는 시속 60km 이내로 속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 노면 표시와 속도 표지판의 제한 속도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5030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신속하게 노면 표지와 속도 표지판을 수정하고 있으나 미처 교체가 안 되거나 한꺼번에 작업하지 못함에 따라 혼동을 주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교통 관련 봉사대를 활용해서 미흡한 곳을 점검하여 수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경찰을 비롯한 교통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합동 점검을 통해 혼란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곳을 발견하신 운전자분들도 유관기관에 알려주시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 세종 충남본부 김기흥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달성한 서산 대산항 이용기업에게 8억 1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서산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컨테이너 운송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17개 회사를 선정했는데요. 또 시는 대산항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 유치 기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항로를 개설한 선사에게 5천만 원에서 최고 2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제 여객터미널의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지원금도 기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1인 방송과 지역 채널의 협업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1인 방송과 지역 채널이 지역에 가치 있는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도록 협력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1인 방송 대상과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수상작 등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지역 채널에 편성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초중고 학생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버스 업계와 일부 시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에 따르면 15개 시군과 함께 초중고 학생 총 25만여 명의 시내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필요한 예산은 연간 17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정확한 지원 규모와 예산 분담 비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27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도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21회 지방정부회의에 해당 한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버스 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재정 지원을 해야 할 판에 학생들 교통비 무료화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5개 시군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천안 아산 지역의 경우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군도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데요. 한 지자체 관계자는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 안정자금과 전국 최고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편성 지급 중이라며 이 상황에서 초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 이용까지 추진할 경우 내년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예상치 못한 재정 집행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내년도 살림을 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버스 업체와 일부 시군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횟수를 제한하거나 초등학생부터 단계별로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와 시군은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시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복마감 4기 투병 중인 권순욱 뮤직비디오 감독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네, 가수 보아 씨의 친오빠인 권 감독은 몇 년 전 1년의 뮤직비디오 70편을 만들 만큼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 스스로를 괴롭혀서 암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0살 젊은 나이에 생애 마감을 경고받은 그는 하지만 기적의 모든 걸 걸어보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낸 건데요. 많은 이들이 쾌유를 빌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겠습니다. 권 감독의 쾌유를 빌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